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4분이고요. 맨 처음 볼 거는 우리 S&P 500 제일 큰형님 볼 건데 SPX입니다. 저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어제 핵심은 SPX 6000입니다. 6000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것이 연말까지 앞으로 한 달의 성패가 걸려있다, 이런 걸 설명드렸고, 6000을 뚫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6000을 뚫으면 연말까지 불장 간다는 소리고, 6100, 6200 산타랠리네 연말랠리네 뭐네 하면서 미국의 이제 큰손들 기관들이 끌어올리겠죠. 뭐 그런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SPX 500, SPX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6000을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그저께 실패했죠. 세 번 실패, 어제도 실패하는가 싶었지만 네 번 두들기고 트라이 하고 4시간 봉을 하나, 두 개 정도, 그래 4시간 봉 하나를 안착시키면서 일단은 뚫어낸 모습입니다. 저는 6000을 뚫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에 뚫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트라이를 하는 과정, 그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뭐 개별 종목들이 출렁인 거고, SPX 6000만 뚫어내면 뭐 개별 종목이 이제 흔들릴 일은 많이 없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일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6100, 6200 뭐 갈 줄 모르겠지만 일단 100단위로 올라갑니다. 100단위로 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전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숏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숏치면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숏을 보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여기서 나온 다이아고날은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종결이 되고 아마 이렇게 봤을 겁니다. 335 ABC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ABC 반등파 주더라도 떨어진다. 경기 침체와 함께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숏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숏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숏치지 말라고 했고, 숏짜리 아닙니다. 경기 침체 안 옵니다. 도대체 어딜 보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매크로 경제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동당하기 쉽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그렇게 보이는 법이고, 차트쟁이들 눈에는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이고 ABC 날아가는 걸로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이지 않고요,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입니다. 대파동 5파의 시작이죠. 이걸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느냐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느냐, 그것은 실력 차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엔딩 다이아고날로 봤으면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전 리딩 다이아고날로 봤습니다. 5의 1파가 되는 거고, 여기 2파 3의 1, 3의 2, 3의 3, 연말까지 6100, 6200 쭉쭉쭉 갑니다. 그 뜻은 뭐죠? 연말까지만 좋은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을 수 있다. 이 하나의 파동, 대파동 5파는 1년 9개월에서 2년 갑니다. 앞으로 24개월을 간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뭐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 겁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많이 먹어야죠. 앞으로 2년 정도 좋을 겁니다. 저는 계속 그 소리를 해왔던 거고,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악플을 달았고, 저 도가 넘는 악플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런 게 제 정신 건강에 안 좋고요. 그런 거 봐야 제가 흔들리지는 않지만 좀 짜증납니다. 차트 볼 때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6000 뚫었습니다. 이제 간다는 소리고, 이제 롱망 회로를 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QQQ입니다. QQQ도 똑같아요. QQQ도 여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는 건 앞에 파동을 하나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눈에 봤을 때 엔딩 다이아고날이 될 수 없었고, 여기가 이제 4파 떨어지고 이제 대파동 5파가 가는 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QQQ도 앞에 파동을 다 맞춰 놓으면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 이거를 엔딩 다이아고날로 봤으면 여기서 ABC로 떨어지는 게 보였겠지만 저는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1파 ABC, 335 ABC, 2파 3의 1, 3의 2, 3의 3 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6000 역할을 하는 게 QQQ는 한 510 정도 됐습니다. 510 정도. 계속 여기 못 뚫었잖아요. 여기 뚫고도 되돌림 줬고, 여기서도 계속 못 뚫는 과정이 나왔죠. 3의 1, 3의 2, 3의 3.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파동은 3의 3파입니다. 여기서 3의 3파가 올라가는 과정. 510 뚫겠죠. 왜냐? SPX 6000 뚫었잖아요. 어제. 큰형님이 뚫었으니까 나스닥, 아우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3의 1, 3의 2를 WX, YXZ 복합 조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숏을 잡거나 아마 주식을 온전히 못 들고 갔을 겁니다. 아마 개 털렸을 겁니다. 여기서 ABC로 봤겠죠. 하지만 그것은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ABC로 보이는 거고요. 복합 조정 다 좋고요. 3의 1, 3의 2, 3의 3 가는 과정입니다. 510 뚫으면 515, 520 여기가 우습습니다. 연말까지 525 우습습니다. SPX 6100, 6200 갈 때 QQQ 똑같습니다. 515, 520, 525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를 뭐가 끌어올릴까? 무슨 종목을 사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전체 영상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멤버십에서 하려고요. 테슬라 얘기하는데 테슬라 뭐 하루 이틀 떨어지니까 뭐 구독자 쭉쭉 떨어지던데, 그냥 그런 믿음이나 그런 인내심 없는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싶습니다. 여튼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사시는 게 좋고, 여기서 현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가져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오늘 510 뚫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 전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올린 겁니다. 제가 영상도 많이 올리지만 커뮤니티로 많이 소통합니다. 멤버십과 미국치 10년물 보라고 했고 VIX 보라 했습니다. 항상 제가 교육도 같이 하는 게 본인 종목부터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QQQ 국제금리 VIX부터 보라, 이런 습관 제가 드리라고 하고 교육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10년물 보시면 자 4.477 이제 찌르다가 떨어졌고 이제 추세선 그어놓은 거 이제 하방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봐라, 이렇게 말했고 국제금리 떨어지는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사실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고 어쩌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차트상에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 차트상 떨어질 거니까 뭐 그런 장관을 뭐 트럼프가 임명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10년물 차트입니다. 앞에 이제 뭐 몇 초 앞으로 되돌려서 비교해 보시려면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결국 이렇게 그냥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ABCD 마지막에 그냥 헤지 펀드들이 장기채 들고 TLT랑 TMV 같은 거 그런 걸로 먹으려고 그냥 장난친 겁니다. 그냥 그런 거에 주식시장은 놀아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좀 못 넘어갈 거라고 했고, 결국 여기서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는지 보고 여기서 이 수렴 이 사이에서 놀다가 결국 이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했고, 저는 그래서 하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방으로 갭으로 해서 시원하게 뚫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물 30년물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죠. 금리가 떨어진다고 주식시장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금리는 떨어져 주는 게, 적당히 떨어져 주는 게 주식시장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장기채는 떨어질 거니까 뭐 경기 침체가 와서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경기 침체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는 떨어져 주면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물을 날본 관점에서 이렇게 먼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사실 금리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냥 파동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제 1파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2파 되돌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3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조정으로 내려온 걸 4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올라온 걸 5파로 볼 수 있겠죠. 그럼 1, 2, 3, 4, 5로 한 파동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한 파동이 나오면 다음 파동이 나와야겠죠. 다음 되돌림이 나와야 하고, 되돌림은 여기서 이런 평행 추세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WXY 이게 다 이게 뭐 ABC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불규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파보다는 WXY의 W파로 보고, 지금 이렇게 들어올린 걸 저는 X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WX 다음엔 Y가 나와야죠. 보통 이 W파와 Y파는 1대1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타겟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2.9%에서 한 3%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타겟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 봤을 때 기간적인 측면도 이때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개월이면 25년 9월까지 금리는 천천히 우하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꾸준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 여기서 이제 Y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마디로 해서 이런 3개의 파동 정도로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의 마디로 해서 대충 2.9에서 3%까지 갈 것이다. 내년 9월까지. 이런 식으로 플랜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1파가 되고, 이 내려온 게 2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금리가 치솟을지, 트럼프가 금리를 너무 내려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럼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무언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3파가 나오든, 아니면 여기가 전체가 다시 W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X파가 나오고 다시 Y로 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거는 25년 9월까지 이 레인지까지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5년 9월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한 1년 정도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차트만 보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매크로 다 봅니다. 다 보고 볼 거 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이후에 뭐 그거는 그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시 금리가 이제 이 위로 치솟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것도 차트상으로 보이지만 매크로로 봤을 때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금리 내리겠죠.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금리 내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무조건 막 내릴 사람은 아닙니다. 3.5%까지는 내리되 그 이상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LT나 뭐 TMF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주식에 비해 먹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오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TLT랑 TMF 차트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TLT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저는 절대 TLT 매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금리는 참고로만 보세요. 금리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TLT 매수하지 마세요. TMF 이거 하지 마세요. 저 여기 들어갔다 피 많이 받고 지금부터 대세 상승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식하는 게 낫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두 개 이거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제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 TLT나 TMF 물리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이 정도 가격은 갈 것 같으니 거기에 맞춰서 탈출을 하시거나 적당히 손절해서 주식으로 가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저는 이거 매수하라고 안 합니다. 이거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식에서 잘 벌고 여기서 많이 헤매고 그래서 기회비용도 많이 날리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TLT, TMF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할 거고 그냥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금리나 TLT, TMF는 엘리어트 파동이 뭐 그렇게 딱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게 잘 들어맞았으면 제가 이 시장에서 잘 벌고 나왔겠죠. 하지만 국채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저는 109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일단 1차로 간다. 1차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매물대 도전은 119까지는 가볼 수 있다.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1차 119 1차 109 그 다음에 119 120 뭐 여기까지는 가봄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이상 걸리겠죠. 1년 걸려서 글쎄요. 1년 걸려서 이거 먹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1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별로 이렇게 뭐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또 아직도 못 뚫고 있어요. 이거 저항 못 뚫고 이거 뚫어봤자 이 위에 저항이 있어요. 또 걸리고 내려오고 걸리고 내려오고 걸리고 내려오고 하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뭐 내년 한 중반이나 돼야 109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100 정도만 가도 땡큐입니다. 100 이상을 최근 들어서 TLT가 100 이상 간 적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 100 정도에서는 조금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 또 한참 반년 정도 걸려서 109 또 몇 년 걸려서 100, 119 이렇게 가겠죠. 물려 계신 분들은 100 그다음 110 단위 여기서 뭐 적당히 털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종목 TMF입니다. 자 보시면 TLT 한 100 정도 되면 한 65 이 정도 갈 것 같거든요. 뭐 여기쯤 가면 적당히 이제 손절을 하시든 익절을 하시든 해서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가보면 75 여기까지도 현실적으로 한 1년 걸려서 갈 것 같고요. 97 여기도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데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여기 물려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여기서 뭐 물을 하시는 건 비추천하고요. 사실 여기서 적당히 이제 손절 쳐서 나오는 걸 일단 저는 추천드립니다. 97까지 간다고 해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 주식들은 다 미친 듯이 날아갈 건데 기회비용을 생각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LT, TMF 추천 영상 아닙니다. 금리에 대한 참고에 따른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뭐 요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알아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